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저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 선거 유세에서 한 말입니다. 현재 거의 확정적인 대의원 숫자는 클린턴 후보가 226표, 트럼프 후보가 180표를 확보했고 결정되지 않은 대의원 숫자가 132표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미국 대선 부재자 투표 출구 조사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 부주필은 오늘 트럼프 후보가 지는 것을 전제로 한 트럼프 오페라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도 여전히 클린턴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봅니다. 그러나 클린턴 캠프에서는 위킬릭스가 이번 주말에 클린턴 후보가 도저히 피하지 못할 폭로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연방수사국도 클린턴 재단 관련자를 기소할 움직임이라고 팍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아시아 외교를 주로 전하는 디플로매트는 최순실 사건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에 대한 결의안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드 배치도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한국 검찰이 결국 대통령에게 검을 뽑아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야와 탄압 압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약 70%라고 CNBC 방송이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아침 아주 길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 대선 캠페인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And reject fear. This is the moment we choose hope. Choose hope. Choose hope. Choose hope. Choose hope. Choose hope. Go out there and vote. And if you do, we will elect Hillary Clinton the next president. We'll elect Patrick Murphy the next senator. We'll continue this amazing journey. We will finish what we started. We'll show the world why America is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I love you guys. Bye-bye.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 지지 연설치고는 굉장히 좀 길게 말을 했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들어보신 그 부분이 바로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조기 투표를 하십시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하는 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지금 이 연설 그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크게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자신이 왜 이 정도 숫자의 관중과 이 정도의 그 열기를 끌어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민주당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아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 선거 캠페인 막바지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미셸 오바마라든가 조 바이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민주당 측에서 잘 알려진 인사들이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까지를 포함해서요. 본인을 그 격렬하게 그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힐러리 클린턴 그 본인은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막 그 연설장에서 내려가는데 이 정도의 관중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점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대의원 숫자 확보되는 것, 여론조사 결과 다 종합해 봐도 일단 앞에서 먼저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미국 안에서도 미국 밖에서도 차기 대통령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조기 투표를 이미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그 점을 상당히 그 강조를 했는데 조기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표 당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발행되는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가운데 속할 겁니다. 그 신문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과연 그 조기 투표에서 누구를 더 많이 찍었는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재자 투표 출구 조사를 그곳에서는 했습니다. 이제 두 군데 조사기구의 힘을 빌어서 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그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모두 3만 명이 투표를 해서 2012년보다 투표율은 크게 낮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8만 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제 미국의 그 투표 열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없는가, 막상 미국 안에서는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곳에서의 투표율은 지난번보다 반도 안 됐다는 것인데, 이유는 한마디로 이 후보도 싫고 저 후보도 싫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그 트럼프 후보 49%, 힐러리 클린턴 후보 44% 출구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의 지지율 조사와는 반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140명의 부재자 투표를 한 이제 미국 시민권자, 유권자들을 그 출구조사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 미국 사람들의 원래 그 거주지를 보면은요, 뉴욕이 가장 많아서, 뉴욕이 이스라엘계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3분의 1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군데를 짚어보니까 두 번째가 뉴저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주인데 텍사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세 군데는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플로리다주,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온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봤는데, 한 가지를 더 조심스럽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에서의 미국인 부재자 투표는 늘 공화당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는 별 크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84%의 이스라엘에서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14%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44, 트럼프 후보가 49%를 받았다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것을 가지고 크게 놀랄 만한 그런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도 대강 짐작이 되고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워낙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온정적인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과격한 무기를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좀 더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제일 처음에 나온 조기 선거의 투표 출구 조사이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연방 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또 빌 클린턴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시 한다고도 발표를 한다 했어도,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부주필인요 데니엘 하이딩거 씨가 오늘 칼럼을 쓰는 날이라서 썼는데, 보니까 트럼프 더 오페라 해서 트럼프 오페라를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의 부주필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계 초연이다 하고 쓰고 있는데, 출연진이 트럼프, 그리고 이제 늘 트럼프가 말하는 사기꾼 힐러리, 크룩드 힐러리, 또 거짓말장이 테드 크루즈, 작은 마르코 루비오, 에너지가 없는 잽 부시, 감독은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랍니다. 그리고 한여로 마치 이게 오페라라고 하면서도 섹스피어의 것도 이렇게 좀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칼럼입니다. 여자 한여가
후마의 그 아버딘이 되겠고요. 앤서니 위너, 그 에버딘의 남편도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트럼프의 가족으로 이방카, 뭐 부인, 뭐 아들들 나오고, 힐러리 클린턴 그 주변의 친구들로서 여러 뭐 그 선거 관련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역으로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전 시장, 빌리 부시, 트럼프의 그 폭로됐었던 그 비디오에 나온 그 부시 가문의 엔터테이너죠. 그런데 이제 MBC에서 결국은 뭐 해고된 것이죠. 그런 사람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1막의 첫 번째 장면이 도널드 트럼프가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그 저택에서 다이닝룸에서 아주 식탁이 큽니다. 이쪽 끝에는 트럼프가 앉았고 저쪽 끝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부인이 앉았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자녀들이 쫙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는 게 빅맥입니다. 빅맥을 딱 먹다가 트럼프가 내려놓고 나서는 내가 그 대통령에 출마해야지 되겠어 하니까 딸 이방카가 what이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나가야지 되겠다니까 대통령이 돼야지 되겠다니까 답변을 하니까 부인인 멜라니아가 그만 기절을 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멜라니아를 살리려고 하고 그때 이제 한 남자가 딱 들어오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캠페인의 그 매니저를 맡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면서 이제 두 사람 인사를 가족들에게 시키니까 그 사이에 부인인 멜라니아가 살아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고 남편에게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는 벽을 쌓고 싶다고 아름다운 벽을 뷰티풀한 벽을 짓고 싶다고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막의 두 번째 그 장면이에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토론을 하는데 15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토론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후보자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짓말장이 테드, 작은 마르코, 에너지 없는 잽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사이에도 뭐 테드 크루즈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면서 My good friend 하고 트럼프를 불렀더니 후보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 미스터 트럼프라고 부르지 않고 my good friend 하고 했다고 트럼프가 마치 모욕당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테드 크루즈의 아버지가 케네디 대통령 뭐 암살에 관여가 있다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에스콰이어 잡지가 했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테드 크루즈가 갑자기 그 벨트에서 칼을 쫙 뽑아들었답니다. 그때 이제 칼리 피오리나가 그것을 말리려고 하고 이게 이제 1막의 끝이에요. 2막에는 FBI의 고문실입니다. 고문실에서 햇살이 쫙 힐러리 클린턴의 얼굴을 비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부주필은 사기꾼 힐러리 민주당 후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코미 연방 이제 그 수사국장도 있고 등등의 사람들이 딱 나와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제 뭐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메일에 대해서는 그 이메일에 삭제한 이메일에 딸의 결혼식 이런 것에 관해서 써 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나중에는 이 그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페라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뭐 제목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오페라를 계속 이제 부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Non mi Rigoletto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막이 시작이 돼서 다시 이제 플로리다주의 팜비치입니다. 트럼프가 그 클린턴 이제 당신에게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 하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거예요. 그때 이제 베르디의 리골레토 같은 것이 쭉 나오면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 여자든가 저 여자든가 막 혼돈을 하면서 퀘스타 오켈라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다가 이게 궁지에 몰리니까 갑자기 힐러리 클린턴 사기꾼은 감옥에 가야 해 하니까 코러스들이 rock her up
rock her up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의 그 집합화 그 뉴욕에 있는 그 집의 지하실입니다. 선거 전날이에요. 여러 가지를 이제 막 이렇게 결정적으로 해서 후마 아버딘도 있고 앤서니 위너도 있고 결국은 FBI 국장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주필은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오마 그 앤서니 위너랑 다 같이 이제 뭐 모두 드링크도 마시고 등등하고 뒤에 딱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망치로 부셔버렸다는 블랙베리며 랩탑이며 PC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드링크를 앤서니 위너가 그 따라준 그런 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다 기절해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탁 이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그 아리아를 부른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내 모든 인생은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야. 하는 뭐 뚜따 그 라미아 비타 이런 노래를 쫙 불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런 것. 이제 이 사람이 예상을 하는 거죠. 선거를. 도널드 트럼프의 다시 그 뉴욕의 아파트먼트인 겁니다. 트럼프 타워의 피프스 애비뉴에 있는 그 아파트먼트에서 선거날 이제 새벽 4시인 겁니다. 트럼프가 책상에 앉아서 계속 남에게 그 악담을 하는 트윗을 그 하고 있어요. 별로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때 딱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들어오고 그때 이제 또 다른 뉴저지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저지주에서 쫓겨나왔습니다. 탈출을 해서 트럼프 타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씩 웃으면서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당신은 아직도 천재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이제 지고 만 거죠. 그때 트럼프가 발코니에 쫙 나가봅니다. 나왔더니 수많은 그 트럼프를 그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리에 사람들이 쫙 그 모여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쫙 올라가서 팔을 딱 올리고 마치 뛰어내릴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가 오른손만 쫙 올리고 이제 그 영자 지로 사인을 딱 보이면서 Believe me, 나를 믿으시오. 그래도 이제 아름답게 모든 것은 다 될 것입니다. 하고 아주 뭐 말하자면 뭐 싱겁게 끝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오페라는 끝나고 말 것이다.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승리 같은 것을 예고한 뭐 그런 칼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박스뉴스를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FBI가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조사하지 않겠다, 중간 발표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뭔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대가성으로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받고 그리고 그 대가를 국무장관의 그 입장에서 줬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내용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그 위킬릭스가 주말에 뭔가를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적인 것이요. 이번엔 클린턴 재단도 아니고 국무장관 시절도 아니고 개인적인 스토리에 관해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시간에 위킬릭스의 줄리안 아산지가 뭔가를 그 폭로해서 결국은 그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위킬릭스의 줄리안 아산지가 그 오스트랄리안이잖아요. 호주의 언론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 폭로했었던 클린턴 주변의 이메일 그 부분은 러시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입수했다고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이제 그 이메일에서 여러 가지 좀 그 불편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러시아에서 해킹한 것이다. 미국을 그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산지가 러시아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부주필과는 달리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지금 그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 클린턴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커다란 그 악재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차라리
지난 여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기소할 조건이 충분히 증거가 있다 하고 법무부에다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면 민주당은 그 당시에 후보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후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후보에게 질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언론마다 다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화요일에 선거 치러지고 나서 정말 수요일이 돼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70명을 받아야지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확보됐다는 게 226, 트럼프 후보가 확보됐다는 게 180인데 이 180이 지난 며칠 사이에 정말 그 많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32가 누구에게인지 모르는 토스트업 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선거인단 숫자인데 제가 그 현재의 그 여론조사 같은 것을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침 현재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73표, 어제랑 똑같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럼 받고 있는 것이 265표거든요. 그럼 트럼프 후보는 5표가 모자라고 클린턴 후보는 3표가 남습니다. 이럴 경우에 스윙 스테이트 어느 한 곳에서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삐걱해서 트럼프에게 준다면 예를 들어서 네바다만 하더라도 네바다가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1.6%포인트 앞서간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바다를 이긴다 하면은 6표를 트럼프 후보가 가져가기 때문에 271표로 당선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로서는 누구라고 절대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재의 어떤 그 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위안부 문제와 사드 배치,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대통령은 과연 그 미국에서는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서 좀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한 선거 유세를 했고 지금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직접 유권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가 나오는 거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이메일 그 사건에 대해서 다 그 지워버린 것을 얘기를 하는군요. 33,000개나 되는 것이 딸의 결혼과 요가 이런 내용만 들어있겠는가 하면서 그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실 때는 늘 해왔던 얘기요.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 그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그 범죄자인데 이렇게 미국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Far-reaching cover-up. She created an illegal email server to shield and guard her activity. It's so simple. So simple. Should have happened a long time ago, folks. Now we're going through phase 2, which sounds like it's even worse than phase 1. Should have happened in phase 1. But she was protected by the department. 이제 이 특징을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때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을 하는데도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관중이, 유권자들이 말할 때마다 굉장히 그 동의한다는 반응을 그 보이는 것이 좀 그 클린턴 후보의 연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훨씬 그 뜨거운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뜨거워도 현재의 그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많이 그 이기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스윙 스테이트를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는 거의 비등비등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뉴욕타임스와 C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어려움을 지난 며칠 사이에 겪긴 했지만 아직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의 지지율이 45% 대 42% 많이 그래도 줄어들긴 했네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기는 한답니다. 앞서가기는 하는데 그 열기는 지금 트럼프 후보 쪽이 많고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계속 그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그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던가 마음속으로 본인을 그 지지했었던 사람이 투표 당일에 그 투표표로 연결해 주기를 그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숨은 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샤이한 유권자라고도 샤이한 트럼프 지지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영 틀리는 말은 아닌 것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가만히 지지하다가 투표장에 나갈 사람이 분명히 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몰라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지금 선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도저히 누구인가 예측해 볼 수 없는 상황을 이어가게 합니다. We need somebody that's going to go to work, to bring our jobs back, to take care of our military, to strengthen up our borders. This is not what we need. It's going to be a mess. 네,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들의 그 군인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다질 수 있고 또 하나가 뭐였죠? 내 국경을 지킨다 할 때 이제 휘파람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고 한국을 보면은요, 디플로맷이라는 그 주로 이제 외교 관계 아시아를 중점적으로 해서 다루는 그 잡지에서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일본과 맺은 또 미국과 맺은 외교 관계 같은 것들이 이번에 그 최순실 사건으로 마무리되기 힘들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여러 경우의 수에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맺었던 그 외교인데 그런 것들이 정치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일 앞에 위안부 이슈를 내고 있거든요. 차기 행정부로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차기 행정부로 넘어가면은 위안부 이슈가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이 일본과 지금 그 위안부 그 당사자들도 전혀 그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그 일을 이뤄냈고 그것에 관한 여론이 상당히 나빴기 때문에 차기 그 대통령이 뭐 여당 야당 서로 그 경쟁을 하겠지만 누가 나가더라도 이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 여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일본과 맺어놓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일본과 박근혜 정권 시대에는 정보를 그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애매하게 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한국에서 얼마나 그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애매하고 한국이 또 그 대통령이 그 힘을 잃었을 때 제2인자가 딱 그 있는 그런 그 나라 정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것. 당연히 이제 한국이 불안정해질 테고 마비될 테고 북한이 아무리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후년 2월까지요. 그래서 핵무기를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하야를 해야지 되느니 또 탄핵을 해야지 되느니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들이 있지만 이게 그 쉽게 언제쯤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전해드린 그 디플로맷의 이 글은 칼럼이었습니다. 벤자민 리라는 카네기 재단의 국제 평화 아시아 그 프로그램의 그 연구원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특히 뭐 어제도 그 대통령 뭐 비서실장의 한광옥 하면은 그야말로 김대중의 남자였잖아요. 그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지냈던, 지금은 이제 국민 대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러면 한 사람은 그 사람들 자체의 색깔이 뭐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제 총리 김병준 그 총리 지명자, 뭐 야당에서는 인준 청문회조차도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 한 사람은 노무현의 사람이었고 비서실장은 또 김대중의 사람이었고 박근혜 그 대통령에 속해 있는 당이라 든가 그 성향과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겠다고 이런 그 표시를 하는 것조차도 또 야당에서는 이것도 거짓이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옷을 반대의 색깔로 갈아입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 전혀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요. 그 사이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니까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 30분 오늘의 미국을 재방송을 저녁 8시 때 들으시는 분은 아마 대국민 담화가 끝난 다음이 되겠네요. 헌법에서는 분명히 그 재임 중에 그 형사 기소는 하지 않지만 근데 뭐 단서가 있긴 있습니다. 매국적인 행위를 했다 하면은 이제 그 형사 기소가 될 수가 있고, 지금까지 한국의 11명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서는 이제 조사받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지금 김병준 그 총리 지명자가 조사 내지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문제까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오늘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에 대통령의 그 담화를 좀 들어보고 하면은 그림이 조금은 더 뚜렷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블룸버그 뉴스는 검찰도 여론이 계속 그 나빠지고 있고, 그야말로 뭐 안종범 그 전 그 청와대 수석도 어느 정도 그 최순실에 대해서 미르재단 돈 모으는 거 이렇게 뒤에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압력도 기업에 넣어주고 한 것이 대통령의 뭐 지시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들어갔다가 체포된 뒤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한 그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2%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55%로 늘어났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예상해 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케이스와 또 이 케이스 이전에도 한국은 너무나 많은 고래 사이에 둘러싸인 새우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의 제목이거든요. 고래 사이에 새우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겠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CNBC 방송은 이제 아무래도 그 경제, 증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뭐 최순실 그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뭐 경제적인 시각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라는 그 아시아, 그 유라시아 그 말 그대로요. 그쪽에 여러 가지 그 마켓 동향 같은 것을 분석하는 곳에 이 기관의 전문가가 CN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들어보니까 스캇 시멘 씨라고요.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적은 뭐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대로 그 대통령 자리를 지켜갈 것, 그런 가능성을 한 70% 정도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새 총리가 뭐 제대로 그 국회에서 인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뭔가 일을 그 하게 되고, 뭐 권력은 굉장히 그 줄어들 것은 너무나 그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도 대통령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외교라든가 국방, 국가 안보 이 정도에서 이제 대통령이 챙기고 나머지는 이제 뭐 각 그 부처가 한다던가 이런 것이요. 그리고 경제 정책은 물론 그 혼란 같은 것이 안정된 나라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있을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그런 당이 되더라도 경제가 영 그 망가지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해서 뭔가 그 소비 분야 투자라든가 국내 총생산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요, 60일 안에 선거를 그 치러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야당이 좀 유리하지 않은 거죠. 지금 뭐 야당에서 가장 떠오르는 인물하면 문재인 주식도 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인데 그게 야당이 그 통합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힘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 총리가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 시스템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제에 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CNBC의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여러 마리의 고래들 사이에 끼어버린 한 마리의 새우군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을 그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외롭다라는 외로운 플레이스에 있다고 하는데 고래들 사이에 둘러싸인 한 마리의 새우가 외롭기만 하겠습니까? 두렵겠죠. 외로운 것보다도 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정책을 입안을 해야지 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는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고래가 누구겠어요? 중국이 되기도 하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고래고 한국이 새우다 하면은 언짢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어떤 부분 그게 사실이니까요. 당연히 미국도 그 한국이라는 새우의 그 주변에 있는 고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기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주 오래전에 그야말로 옛날 옛적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뭐 제가 이코노미스트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를 지냈고 그 뒤에 뭐 해방이 어떻게 됐다고는 하나 북한은 그 소련이 꽉 잡아버렸고 미국이 그 남한과 가까이 지내면서 미군 주둔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가 너무 그 힘들다는 것이요. 북한은 남한에서 휴전선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5마일인 거죠. 게다가 되고 핵을 가진 그런 그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실제적이라는 것이요. 과거에 뭐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암살 시도도 했었지만 실패는 했지만요. 지금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잠수함 천안함 그 사건으로 46명이 숨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 테스트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2011년에 아버지 김정일이 숨진 뒤에 김정일이 숨지고 김정은 아들에게까지 계속 와서 올해만 하더라도 몇 번 핵 테스트를 했고 결국은 뭐 국가안보 한국의 지금 보좌관은 이 정말로 지금 극박하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도 극박하다고 한국 내부에서는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그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물론 북한이 파멸할 가능성도 있죠. 핵이 완전하게 그 무르익기 전에. 그러나 지금 아주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어떤 뭐 장터 마당이라든가 젊은 세대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리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서울에서는 또 그 주한미군
부분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측도 있고, 실제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주한미군 철수네, 뭐 방위비를 다 대게 하느니 이런 소리들도 나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사실은 잘해보려고 하다가 굉장히 그 지난 4년 동안 좌절도 많이 겪었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합니다.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에 다른 나라들이 다 가지 않을 때 군사훈련, 군사적으로 어떤 그 퍼레이드하고 할 때요. 그 공산당 이런 것들을 기념을 하면서 민주주의에서 뭐 미국도 안 갔고 다 안 갔는데 러시아와 북한도 안 갔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 비난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입장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울자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싸늘해졌었고, 또 중국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과 또 뜸해졌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경쟁을 해야지 되는 분야가 생겼잖아요. 특히 선박이라든가 한진, 이것은 정말 비극이죠. 선박이라든가 강철이 지금 중국과 완전히 경쟁이 되고 있는데, 그 일본과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고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 측에 중국을 벌하도록 많이 그 요청을 했고 원했는데, 미국도 그래서 뭐 중국 기업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뭐 블랙리스트에 올려보기도 하고 했지만, 미국도 또 중국과 손잡아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 같은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국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도 못하니까 한국은 정말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은 미군을 철수하나, 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다고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계속 그 너무나 이게 위험한 상황에서 결국은 론리 플레이스에서 새우들을 쳐다보면, 아니 새우들이 아니라 고래들을 쳐다보면서 외로운 새우로 살아가는 한국의 형편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트럼프 후보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되는군요. 어떤 교회에서인 것 같은데, 가정에 대해서, 결혼,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 퍼스트 레이디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할 모양입니다. 어젯밤에 조마조마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슬아슬한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 스포츠는 조마조마해서요. 결국은 108년 만에 시카고 컵스가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8대7로 누르고 이제 월드 시리즈 그 챔피언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 많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시카고 컵스에 축하를 해야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평생을 108세 되신 그쪽 지역에 해젤 닐슨이라는 할머니 계시잖아요. 어제 이 할머니를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하던데, 이렇게 그 휠체어는 아니지만 그런 그 뭔가 그 도움을 주는 체어에 앉아서 두 손도 이렇게 모으면서 결국은 이기니까는 한 번도 내가 그 살아생전에 시카고 컵스가 이기는 것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선거와 연관이 돼서 이 시카고 컵스가 일리노이니까 이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잘하고 그랬었던 곳이잖아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시카고 컵스의 오랜 팬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일리노이는 뭐 당연히 민주당 표라고는 하지만 지고만 이 클리블랜드가 결국은 그 오하이오주잖아요. 오하이오주가 가장 그 스윙 스테이트의 몇 군데 가운데 포함되는, 그래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추천합니다.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재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 오늘 오후에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담화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